그러게요. 결국 꼬리 잡힌 삼성동 박근옥입니다. 저 이름 석자 박근옥,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명확히 이해는 안 되실 텐데 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얘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 출석을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본인 재판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 첫 재판에 출석했던 지난 5월 그리고 오늘 벌써 2달 가까이가 지났는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네, 얼굴도 상당히 많이 좀 수척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빛이 좀 역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도 이제 불편하다 그러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 출석을 이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어제 거부한 이유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 재판에 나오는 걸 보면 명백하게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절대 재판에 함께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뇌물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는 절대 대면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분명한 것 같고, 일단 본인 재판은 지금 재판부에서 지난번에 강제 구인까지 했기 때문에 예. 본인 재판에는 지금 충실히 나오는데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오늘 또 보니까 재판정에서 이렇게 쓰는 척하면서 쓰면서 상당히 좀 이게 힘들어서 이렇게 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고 그런 모습 보였다는 현장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건강 상태는 예전보다는 많이 좀 힘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사실 오늘 10시쯤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미뤄졌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법원조직법과 관련된 법에 보면은 재판은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재판을 방송하고 사진 촬영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 예규를 보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재판에 이제 그를 생중계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그 법원 행정처에서의 결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부적인 경론이 있었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사실 강했습니다만 의외로 이것이 쉽게 통과가 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피고인 인권 보장 그리고 또 1심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기 전까지 이른바 무죄 추정 원칙 이런 부분이 큰 대립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일반 대중 판사, 일반 평판사를 상대로 했을 때는 공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조금 우세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 행정처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거의 70% 가까이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조계 내에서 판단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김성호 평론이 경론이 있다는 건 아마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박 전 대통령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고려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건대 헌법재판소 재판 때 벌어졌던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이제 심리할 때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변호인들이 나와서 법정 안에서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이런 이제 일종의 선전선동 같은 거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공개될 거라는 것을 알고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보였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그게 이제 정치적 논란이 돼서 찬핵 탄반 집회로 불이 붙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재판 장면이 생중계로 그냥 외부에 공개가 된다, 국민들이 그걸 지켜볼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당시 헌법재판소 때 일어났던 일들처럼 또 재판에 이게 뭐가 잘못됐니 아니니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찬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정치 문제하면서 들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심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 직위를 유지할 것이냐 파면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경우에는 정말 인신 구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재판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요구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면 굉장히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굉장히 숙고하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미뤄졌는데 다음번에는 또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저희가 꼭 지켜봐야 돼요. 왜냐 워낙 궁금한 사안이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저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동 박근옥 이 얘기입니다. 이 최순실 씨의 어머니인 임선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계약한
구체적인 과정이 드디어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임선희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최태민 일가의 의붓 손자인 조용래 씨 이렇게 과거에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하신 게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소비 생활도 하신 게 없고 임선희 할머니한테서 나와서 저희 어머니 같이 배우다 박근혜 씨 집에서 이제 살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부터 예. 운전기사, 경비원 이런 사람들도 저희 어머니 지인을 이제 보내주셨고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급여나 비용 또 생활비 하다못해 장을 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직접 박근혜 씨가 지불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뭐 사실 저런 증언은 쭉 있어 왔는데 이제 어제 법정에서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당사자가 나와서 그거를 증명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이제 사저를 구입하는 그 과정에서 예. 본인이 직접 가서 계약을 하질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 최태민 씨의 부인 임선희 씨가 이제 가서 계약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해를 해주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주민등록증을 맡길 정도면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임선희 씨가 그렇게 가서 이제 집값 10억 원, 그 당시 가격으로 10억 원 정도, 90년대입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다 자기합수표로 지불을 하면서 명의를 그럼 박근혜라는 명의로 실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박근옥이라는 이름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아니 그렇게 못한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법에 걸린다. 그래도 계속 고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도저히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옥이라고 하는 이름 가명을 계속 이제 고집을 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명 쓸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박근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렇죠. 그것과 관련한 지금 뒷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가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거를 증명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그 단서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90년에 이게 10억 원 가격이었는데 얼마 전에 매각될 때 67억 원 정도에 이게 매각이 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예. 67억 원이라고 하는 돈, 현재 시세로 그 정도 큰 돈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는 경우가 이게 흔한 경우냐는 거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통상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빌려주기도 굉장히 힘든 건데.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좀 특검 쪽에서는 보고 좀 계속 그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종훈 박사님 말씀하셨던 걸 좀 더 세분화해서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소문만 그리고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했지 실체가 드러나는 건 처음이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국정농단 재판에 저 삼성동 대신 사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간접적인 효과는 있죠. 간접? 예, 효과. 지금 이 사건에서 이렇게 가장 핵심은 지금 뇌물죄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다만 뇌물죄를 주고받았는데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한테 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네요. 그것이 이제 둘의 이제 어떤 그런 경제적 공동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계약서를 세 부를 작성합니다. 하나는 매도인이 갖고, 하나는 매수인이 갖고, 하나는 가운데 있는 공인 중개사가 같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때만 해도 유력한 정치인이고 했으니까 그 계약서를 지금 27년 지난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마 특검이나 검찰에 지금 제시된 것 같은데요. 결국 그때의 어떤 전체적인 정황, 그 매매 계약에 있었던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에는 어쨌든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것만으로 경제공동체를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플러스 알파되는 증거는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님, 네. 저는 사실 그 박근옥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게 참 눈에 띄는데, 저 같은 일반인은 제 이름으로 제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이기 마련인데 왜 박근옥이라는 가명을 쓰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아버지 잃고 나온 다음에 그때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이 이제 성북동에 집을 마련해 줍니다. 한 6억 원, 7억 원 정도 되는 집을. 그래서 그 집에 살다가 장충동으로 이사를 와요. 근데 그 장충동 집을 판 가격이 이제 6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삼성동 집은 1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본인의 주장은 뭐냐면 뭐 6억 원 나 그 판집으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4억은 어디서 그러면 충당을 했을까? 이 문제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추궁이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모든 돈 자체 지금 저거는 지금 일단 임선희 씨가 이제 지급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90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이 돈을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임선희 씨가 했다는 것이고, 그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이 부동산 실명제법이 1995년도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때 실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명의로 산 거 같은 경우는 차명으로 살 수가 없고 자기 명의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법 위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법 실행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명으로 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90년도에는 보니까 이제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사실은 명의 신탁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유 관계를 좀 회피하려고, 피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세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계속 박근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왜냐하면 또 이 돈 자체가 나중에 되면 출처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6억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 4억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박근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좀 세금을 피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정황들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그 실명법이란 것은 그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 가명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계약서를 가지고 하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과 그 계약서의 이름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박근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등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은 할 수 있는데 가짜 이름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네. 왜냐하면 저희 아까 누리꾼들의 반응, 뭐 이름에 대해서 여전히 국정농단에 관심이 많아서 뭐 박근옥이 도대체 예전에 길라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얘기하는데 이 아까 증언을 했던 조용래 씨, 그러니까 조용래 씨의 아버지 조순재 씨 부인 이름이 김경옥이니까 그걸 또 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뭐 옛날에는 옥자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김경호 씨 얘기도 했고 김경호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이제 간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보살펴줬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경호 씨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또 박 전 대통령의 이복 언니인 박재욱 씨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옥자를 따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임선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기가 안 되는 거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박근옥이라는 이름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지 알 것 같기는 한데요. 예.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신경 쓰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집을 산 흔적을 좀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박근혜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어디서 만든 이름 박근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면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순진하게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웬만하면 저희 계신 전문가들이 답을 다 내놓는데 저 박근옥이 왜 박근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최 변호사님 사실 최 씨가 하면 개명을 많이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씨 집안 다 개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정농단을 거쳐오면서 대포폰도 참 많이 쓰고 뭐 길라임이랑 가명도 쓰고 저희 일반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법조인들 중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름을 다 그렇게 바꿔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고, 많은 의혹을 했듯이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상당히 종교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성명 철학적인 이유로 해서 이름을 바꿨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약서까지도 가명이 있다는 것에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명도 쓰고 주민등록증도 본인이 대리로 가져가고 수표 3장으로 딱 10억 계산하고 이종호 박사님 이렇게 치밀한데 또 얘기 나왔던 게 지금 화면 보시면 저에게 사실 뭐 작년 겨울에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동 주택이 경호가 시어 마음에 든다. 임선 씨가 어쨌든 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도 경호 결정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 야인 시절이었는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경호를 빙자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 부동산 업자한테 이제 굳이 경호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사람들 생각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하니까 경호가 좀 붙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겠어요? 그 맥락에서 저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그 임선희 씨와 최태민 씨가 그때 지향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기밀 이게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옆집하고 붙어 있거나 하면 소음이 나거나 해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그렇게 표시가 많이 나죠. 포착이 많이 되잖아요. 뭔가 미스테리하네요. 그래서 약간 좀 고립돼 있는 듯한 그런 장소를 원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 지금 이제 나온 얘기 들어보면 최태민 씨도 가끔 저 집에 이제 갔다는 거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지금 최태민 씨 집, 그 당시 집이 뭐 사실은 저기서 별로 안 멀잖아요. 또 왔다 갔다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좀 아주 은밀하게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기밀성 보장 차원에서 이 집을 선택해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좀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집을 구하긴 구하되 대신 구해주는 거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집에 꼭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 다른 데하고는 이렇게 널찍이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조건을 달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비운의 이제 삶을 마감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 사실상 유폐 생활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념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언제든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기억을 떠올리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태민 목사와 관련해서 계속 최태민 일가하고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계속 이제 고언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겠죠. 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좀 꺼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렇게 다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집 사시는 건 마음대로 하시되 대신에 이런 점들은 꼭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임선희 씨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예. 가명부터 뭐 수표 주민등록증 그리고 경호 문제까지 아직도 삼성동 자택 관련해서 풀리지 않은 이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참 많아서요. 또 하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집 문제로 한번 또 하나 이슈가 된 얘기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정유라 씨 변호인이 최순실 씨에게 정유라를 집에서 내보내자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일단 나왔었어요. 네. 좀 전에 이제 그 경호 문제는 잠깐 엉망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유경재단 이 다툼이 심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박지만 씨나 그때 박근영 씨 쪽에서 유경재단 관련된 이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사실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좀 언급하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난번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제 최순실 씨가 정말 이제 인연을 끊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사실 이제 정말 왜 우리 딸이 그러니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때 당시에 그 진술 자체가 충격적이고 실제로 뭐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재판인들이 뭐 살모사란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변호인들이 사실 그렇죠. 살모사란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제 아마 원래 변호인이 갔습니다. 지금 최순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 지금 이 현재 있는 미승 빌딩에 좀 쫓아내자.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지 않겠냐. 아마 그런 걸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저 얘기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딸 그렇죠. 내보내자고 한 적 없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변호인 측에서 도저히 정유라가 지금 그 우리와 어떤 변호인 선에서 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충격적 요법을 써야 되겠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정유라를 좀 밖으로 내쫓아서 하여튼 다시금 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제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이 정유라 씨와 정유라 씨의 변호인단 정말로 이렇게 결별 수순을 밟는 걸까요? 이경재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머니가 인지한 거랑 다르다는 거는 좀 거짓말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건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추측하고 딸이 엄마 말을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할 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특검이 소탐 대신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예, 뭐 사실 정유라 씨가 엄마를 향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걸 두고 참 분석이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또 일각에서는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했을 때 처음 키워드는
아들이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전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숨겨진 돈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뭐 그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르게 생겨나는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좀 그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굉장히 끔찍 사랑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도 아들하고만 있을 수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했어서 이와 같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킨 것도 아들과 구속이 안 되는 대신에 아들과 같이 있도록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사실은 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때 그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천억이 넘는 돈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외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와 연장선상에서 엄마가 오랜 기간 못 나올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엄마는 완전히 오래 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본인이 밖에 있으면서 재산을 가지겠다는 그런 의혹인 것 같은데 아직은 의혹 단계이지 그것을 뭐 어떤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동 자택의 비밀 그리고 정유라 씨와 정유라 씨 변호인 간의 갈등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